안녕하세요. 티뉴코리아입니다. 토트넘의 아스플 리빙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어느덧 토트넘 핫스에서 무려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토트넘 핫스퍼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얼마 남지 않은 계약 기간으로 인해 온갖 이적설이 뜨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에서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는 다소 터무니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FC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가 토트넘 팬들에게는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간 토트넘 핫스에서 자리를 지켜온 레전드 선수이자 지난 시즌에도 17골 도움이라는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무려 27개나 기록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한 선수입니다. 그는 토트넘 스포의 캡틴으로서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선수의 계약 문제는 토트넘 팬들에게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5년 6월까지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이 되어 있어 2025년 1월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스만 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안에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스만 룰은 다른 구단이 토트넘을 건너뛰고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공식 오퍼를 제안할 수 있게 하므로 토트넘 측에서 손흥민 선수의 거취 문제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유혹하려는 시도는 토트넘 팬들에게 불쾌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가 풀려날 경우 영입을 노리는 클럽이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 새롭게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번에는 FC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문제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깜짝 영입 대상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합류는 스포츠와 마케팅 양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확장하려는 바르셀로나에게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5,800만 유로, 하나 약 87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들은 이 돈을 아껴서 다른 선수의 보강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안수 파티, 파우 빅토르 및 페란 토레스가 한지 플릭 감독의 믿음을 얻지 못했고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수 영입을 위한 새로운 조각에 대한 검색은 여전히 활발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장에 등장하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이름은 완전히 무료로 도착할 수 있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엘리트 레벨에서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프리미어 리그의 스타들 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 토트넘 스포에 안착한 이후 그의 레벨은 정말 눈부셨다. 그는 6월 30일 계약이 종료되고 현재 토트넘 스포와 재계약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적 시장에 제공하는 가장 흥미로운 기회 중 하나다. 그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것 외에도 타이틀을 놓고 싸울 수 있는 클럽에 입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는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여겨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마케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그 누구도 손흥민이 특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게다가 그는 센터 포워드, 양쪽 윙 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플레이하면서 공격에서 어떤 위치든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다. 이 모든 이유로 라포르타 회장과 테크니컬 디렉터인 데쿠는 2025년 한지 플릭 감독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착하는 최초의 얼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손흥민의 합류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손흥민은 통계적인 부분에서 니코 윌리엄스를 앞선다. 공정한 비교는 아니지만 손흥민이 선수 생활 동안 달성한 통계는 니코 윌리엄스를 능가한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FC 바르셀로나가 최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유계약 영입을 통해 선수들을 수급하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도 내년 FA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영입 타겟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확실히 FC 바르셀로나는 최근 재정난으로 인해 임대 영입이나 자유계약 영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다니 올모 선수를 제외하면 영입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적 시장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이번 소식이 주장하는 논리 자체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FC 바르셀로나 이적설을 보도한 매체는 엘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애초에 축구 전문 매체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공신력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현실적으로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소식은 애초에 이런 소식이 나오게 만든 토트넘 핫스퍼의 보드진들을 탓해야 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 이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선에는 다니 올모, 파블로 토레, 안수 파티, 라민 야말, 하피냐, 페란 토레스 등 훌륭한 자원들이 많다. 부상이 잦은 선수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고 센터 포워드로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센터 포워드 자원으로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입단한다고 해도 충분히 로테이션급 이상의 입지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엘 나시오날이라고 하는 낮은 공신력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소식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토트넘 핫스퍼의 보드진 때문에 나온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으로서는 레전드 선수에 대한 대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클럽으로서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